문명의 반란인가? 기획된 각본인가? 공정성의 가치를 내던진 무명전설 8회의 추악한 민낯. 대한민국 예능계에 다시 한번 트로트와 무명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TV 예능. 무명전설이 방영 8회 만에 존폐 위기급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회차에서 공개된 팀 메들리 미션은 시청자들에게 오디션 특유의 전율과 감동을 선사하기는커녕 깊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남겼다. 특정 출연자를 향한 심사위원들의 노골적인 밀어주기 의혹과 제작진의 자극적인 낚시성 편집은 이제 시청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확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방송 직후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와 시청자 게시판은 이것이 진정 공정한 서바이벌인가? 라는 항의 글로 뒤덮였고, 무명 가수의 서름을 닦아주겠다던 프로그램의 명분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었다. 8회 방송 초반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장면은 최우진 팀의 치명적인 가사 실수와 직후 이어진 최우진의 응급실 이송 장면이었다. 예고편에서부터 제작진은 최우진이 마치 경연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실신하거나 쓰러진 것처럼 묘사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방송 직후 밝혀진 진실은 제작진의 도덕성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로 최우진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유는 경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연습 기간 중 출연진 사이에 퍼진 지독한 독감 감염 때문이었다. 최우진은 고열과 오한 속에서도 팀을 위해 연습을 강행하다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를 경연의 극적인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편집했다. 고통에 신음하는 가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위기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행태는 출연자를 보호해야 할 제작진이 오히려 출연자의 건강 상태를 시청률을 위한 불쏘시개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무명 가수를 위한 무대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숨겨진 제작진의 잔인한 상업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회차 논란의 활용점정은 단연하루 온종일 팀의 점수였다. 이 팀은 마스터 심사위원 차트로부터 956점이라는 다른 팀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무대를 지켜본 대중의 평가는 냉혹하다 못해 처참하다. 시청자들은 이 점수가 무대 위 실력이 아닌 뒷배경에 의해 산출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루라는 특정 출연자에 대한 과도한 편애다. 하루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대선배 남진과 같은 소속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방송 초반부터 금수저 오디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날 팀 메들리 무대에서도 카메라의 앵글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와 이대환만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더욱이 장윤정 마스터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은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완벽하다, 역대급이다 라는 수식어를 남발하며 하루와 이대환을 찬양하는 동안 정작 무대 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안무를 짜고 연습을 주도했던 박민수와 황윤성의 노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박민수와 황윤성이 보컬과 퍼포먼스에 뼈대를 세우고 무대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점수는 푸시 대상인 하루에게 돌아갔다. 시청자들은 박민수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하루가 숟가락만 얹었는데 마스터들은 숟가락 든 사람만 칭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956점이라는 숫자는 이제 공정성의 상징이 아닌 본 오디션 프로그램의 타락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어버렸다. 성리팀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공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주었다. 팀원인 성리는 사실상 이번 미션의 진정한 설계자였다. 편곡 방향을 잡는 것부터 세부적인 안무 구성, 팀원들의 보컬 트레이닝까지 성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개인 연습 시간까지 반납하며 하드캐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리더를 맡은 이창민과 팀원 고영태는 경연 당일 기본적인 음정 실수와 박자 이탈을 반복하며 무대의 완성도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결국 팀은 937점이라는 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시청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 지점은 심사위원들의 태도다. 성리의 압도적인 기량과 헌신을 충분히 이슈만진철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들은 팀 전체의 부조화를 이유로 성리에게까지 낮은 평가의 굴레를 씌웠다. 뛰어난 개인이 팀이라는 구조 안에서 무능한 동료들에 의해 발목을 잡히고 이를 구제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시스템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결함이다. 성리가 무대 뒤에서 보인 눈물은 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절규와도 같았다. 대중은 성리가 이 팀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왜 실수는 다른 이들이 하고 책임은 성리가 지느냐며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름조차 생소한 진짜 무명 가수들로만 구성된 낭만팀은 이번 경연에서 가장 무명 전설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화려한 기교나 대형 기획사의 후광 없이도 그들은 오직 보컬의 힘과 완벽한 화음만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무대 매너는 절제되어 있었고 음악적 완성도는 기성 가수들의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전문적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비정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점수는 928점. 하루 팀보다 무려 28점이나 낮은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현장의 관객석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시정적에 휩싸였다. 실력이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상황, 무대의 질보다 출연자의 인지도와 소속사 파워가 점수의 척도가 되는 듯한 분위기는 무명전설이라는 타이틀을 기만하는 행위다. 한 시청자는 이름 없는 가수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더니 정작 빛이 나는 무대에는 점수를 박하게 주고 배경 좋은 가수들에게는 아낌없이 점수를 퍼준다며 일침을 가했다. 낭만팀의 저평가는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력을 가리는 장이 아닌 특정 인물을 스타로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무명전설의 시청률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초반의 신선함은 사라졌고 제작진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편집 방식에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화제성은 여전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아닌 얼마나 더 조작하는지 보자는 비판적 감시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유튜버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제작진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만간 피해 숙청이라 불릴 만한 대규모 탈락 카드를 꺼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생존한 27명의 출연자 중 무려 40%에 달하는 10에서 11명이 다음 라운드에서 무더기로 탈락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탈락의 잣대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실력이 뛰어난 이들보다는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못하거나 방송 분량을 확보하지 못한 착한 무명들이 우선적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은설, 강태건처럼 묵묵히 제 실력을 발휘해온 출연자들이 소외받는 편집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실력파들을 내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들만 남겨둔다면 프로그램은 스스로 수명을 단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제작진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무명전설은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작진이 지금처럼 특정 출연자를 왕좌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인 각본을 밀어붙이고 자극적인 편집과 편파적인 심사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희망이 아닌 오디션 잔혹사의 가장 추악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마스터들은
사적인 친분과 소속사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무대 위에서의 실력과 감동만을 평가해야 한다. 제작진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편집의 창을 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중은 더 이상 제작진이 던져주는 가짜 감동에 속지 않는다. 투박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무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원할 뿐이다. 시청자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단순한 악플로 치부하며 외면한다면 무명전술의 화려한 조명은 박수갈채가 아닌 싸늘한 외면 속에 암전될 것이다. 진정으로 전설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공정성의 칼날을 바로 세워야 한다.